네, 유튜브 설춘환의 돈테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비트코인 모두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도 추후에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연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 거냐,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2022년에는 이미 이제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경매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19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장과 상가가 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도 일반 매매 시장이 위축되는 순간 경매 매물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매물이 많다고 한다면 낙찰가율과 낙찰률은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요즘에 이제 경매 어린이, 즉 이제 경린이 수강생분들이 경매는 왜, 또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경매의 종류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분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용어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모르면 그냥 패스 일단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경매의 종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의 경매가 뭘까?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칠판을 활용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 가령 여러분 제가 설춘환이 있다. 설춘환이 있다. 예, 설춘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춘환이 은행에 가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은행이 설춘환을 보고 대출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통상 신용대출. 그러나 최근에 은행이 개인 좀 믿기 어렵다. 담보를 가져와라. 그래서 저의 아파트나 뭐 상가, 오피스텔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은행이 대출을 만약에 한 1억 원 해주고 저의 부동산에다가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같은 것을 설정하죠. 이후에 제가 원리금을 잘 납부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원리금을 연체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연락 오죠? 설춘환 씨 돈 갚으세요. 네, 그래서 독촉 갑니다. 압박하죠. 갚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만세. 네, 그랬더니 은행이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저의 부동산, 경매는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만 신청하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경매를 당하는 사람을 채무자, 즉 은행이 채권자, 설춘환이 채무자. 그러나 경매는 이 부동산, 가령 이 부동산이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포에 있는 땅이다. 부천지원. 네, 노원구의 빌딩이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네, 이런 식으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경매, 즉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우리가 통상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임의 경매 별거 아니죠?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구나. 그러나 여러분 근저당권은 꼭 뭐 은행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주면서 여러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라. 그래서 제가 근저당권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원리금을 연체하면 제가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곧바로 여러분의 부동산 경매할 수 있다. 임의 경매다. 반면에 또 다른 대표적인 경매는 여러분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설춘환이 있습니다. 설춘환의 친구가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친구한테 돈을 5천만 원 빌려줬다. 이를테면 갚는 날짜 1월 20일, 이자는 가령 뭐 연 10%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월 20일이 지났는데 돈을 안 갚는다. 또 이자를 연체한다. 그럴 때 제가 친구한테 친구야 돈 갚아라. 네. 친구가 배째라. 이런 순간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래서 나중에 판결이 나겠죠? 친구는 설춘환에게 5천만 원하고 이자를 줘라. 이런 판결이 나면 제가 이제 친구의 부동산, 가령 뭐 토지가 있다, 상가가 있다, 공장이 있다. 그러면 그 상가가 있는, 가령 뭐 이 상가가 영등포, 여의도에 있다. 그러면 제가 판결문 받은 거 가지고 영등포, 여의도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판결문 같은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판결문에 의해서 진행하는 경매는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사실 뭐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입차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서 경매는 이제 왜 신청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다. 반면에 이제 경매 낙찰자, 경매 입찰하는 사람들은 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싸게 낙찰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내가 살거나 임대 주거나 매매를 해서 양도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매라고 하는 절차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경매라고 하는 절차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국가가 하는 거니까 가장 공신력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경매 매물을 모두 컴퓨터로 뭐 지금 사무실 또는 집에서 모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엊그저께 저희 1년 투자클럽반 학생들하고 고양시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마두에서 내려서 고양지원 한번 보고, 외돔, 또 라페스타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 한번 좀 봐줬고, 원마운트 가로수길, 아쉽게도 이제 가로수길에 상권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서 약간 아쉽다. 마지막으로 이제 탄현에 제니스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현장 분석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도에는 경매 전성시대, 경매 매물이 2022년도, 2023년도 저는 개인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전에 공부 잘 해두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결단력, 그래서 싸게 낙찰을 받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설춘환의 돈테크 많은 성원과 사랑,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승승장구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